사회복지법제론 9번째 주제로 사회보험의 두 번째 보험인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세 번째 고용보험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된 기출이고요. 20회 때 66번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있고요. 공단이 있는데 이 심사평가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 말 그대로 평가원의 업무라고 보면 되고요. 2, 3, 4, 5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입자 자격관리나 보험급여관리해서 급여의 비용을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의 부가징수, 모든 것들은 공단의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1번이 정답입니다. 19회 때 68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에는 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아까 가입자 자격관리 공단의 업무라고 했고요. 자산관리와 운영 및 증식사업도 급여의 관리이기 때문에 운영관리로 들어가서 공단의 업무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의료시설의 운영 역시 보험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 훈련 및 홍보 또한 공단의 업무이고요.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또는 적정성 평가,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8회 때 65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법의 그 급여의 종류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현물급여, 현금급여, 이용권, 이렇게 있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병원을 가고 약국을 가서 국민건강보험법에 그 급여를 받는 것은 현금을 지급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물급여 중에서 요양급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물급여 안에는 또 건강검진, 이 서비스도 현물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현물급여 가운데에 요양급여에는 예방재활, 이송,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1, 2, 4, 5번은 요양급여에 다 들어가는데 요양병원 간병비는 요양급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법상의 급여가 현물급여 외에는 어떤 게 있냐면 현금급여가 있고요. 이 현금급여 안에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본인 부담액 상한제, 이런 것들은 현금급여라고 보면 되겠고요. 마지막 이용권은 임신, 출산, 진료비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안에 이용권으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8회 때 65번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17회 때 68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사망한 날에 다음 날 이 보험 자격이 상실이 되는 게 맞고요. 나머지 국적을 잃은 날에 다음 날 자격이 상실되고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다음 날 자격 상실합니다. 그런데 4번, 5번은 직장 가입자의 가족이든 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그날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아닌 거고요. 5번에 수급권자가 된 날은 국민기초보험법상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날 바로 건강보험법의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옳은 것은 1번입니다. 14회 때 66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는데, 그럼에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요. 자, 지문 보기 중에서 1번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의 자매. 배우자의 자매는 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그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까지는 피부양자 될 수 있지만 배우자의 자매는 가장 먼 인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1번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12회 때 53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관은 요양기관이 그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정해져 있는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그러니까 병원, 약국 전부 다 요양기관이고요.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도 요양기관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도 맞지만 5번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그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 전체 그 보험법령상 요양기관에서는 제외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1회 때 68번 기출 있었고요. 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이의 신청 및 심판 청구 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국민이 뭔가 뭐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이 우리나라 5대 보험 안에서 유일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만 이의 신청 및 심판 청구가 진행이 되는 거고 나머지 4가지의 4대 보험은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이의 신청 및 심판 청구 등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1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2번 심사평가원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평가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1번, 2번 다 맞는 설명이고요. 이의 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4번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심판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이 보건복지부의 그 분쟁조정위원회를 위원장 포함해서 6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2, 3, 4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5번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할 수 있는데 심판 청구를 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했는데 심판 청구하지 않고도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네, 다음은 1993년 제정됐었던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에 관련된 기출이고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 크게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 그리고 모성보호 관련 급여라고 해서 뭐 육아휴직이라던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자 그리고 육아기에는 근로 그 시간을 단축하는 급여, 이런 것들로 크게 나누어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보험이 고용보험이고요. 자, 이에 관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21회 때 68번입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고된 자가 받을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구직급여 안에서도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 해당하는 것 골라보겠습니다.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맞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위반해서 장기간 무단결근하면 당연히 수급 자격 제한됩니다. 사업 기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도 구직급여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정답 5번입니다. 20회 때 69번이고요.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의 기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을 하고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수행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복지공단. 1번 맞지 않고요. 2번에 국가는 매년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옳은 거 2번입니다. 3번에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먼저 국민 고용보험법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급여가 있는데, 이 실업급여 안에서 우리가 흔히 퇴사 후에 받게 되는 그 급여는 구직급여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실업급여 안에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업촉진수당에는 구직급여가 있는 게 아니죠.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 구직활동비,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지 않습니다. 구직급여가 취업촉진수당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고요. 실업급여 큰 개념 안에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3번 옳지 않고요. 4번에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고요. 있지만 원치 않게 취업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로 이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의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은 2번입니다. 19회 때 67번입니다.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직급여, 실업급여 안에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었죠. 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에는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서 실업신고하여야 한다. 1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이번에 고용보험에서 제외되는 자가들이 있는데요. 농업, 임업 및 어업 중에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이면 4명 이하에 들어가는 거죠.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고용보험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된다 했기 때문에 2번 맞지 않고요. 고용보험법 적용되지 않는 자들이 공무원,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그리고 1개월에 총 60시간 미만 근로자, 이들은 제외가 되고요. 단 이 60시간 미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꾸준하게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또 고용보험법 대상으로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3번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기준기간은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36개월로 한다. 맞지 않고요. 4번 실업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4일간의 대기기간 중에는 구직급여 지급하지 않는다. 구직급여 지급하지 않는 기간, 대기기간은 7일입니다. 14일 아니고요. 5번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아니죠. 이주비는 취업촉진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옳은 것은 1번입니다. 12회 때 70번입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도 이 고용보험법에 가입이 되는데요. 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특별히 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각 연장급여가 제외가 됩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연장이 들어가는 급여는 자영업자는 제외가 되고 한 가지 더 조기 재취업수당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종류는 이주비가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5대 보험 가운데 지난 시간에 국민연금, 그리고 오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련된 기출문제 역대로 있었던 거 마치도록 하고요. 이후에는 남은 5대 보험이 산재보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있고 그 이후에는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법들에 관한 기출문제 계속 이어서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